메타버스는 불국토인가? 메타버스에서 콘서트가 열리고 신입생 환영회와 기업 설명회가 열리고 각종 마케팅이 펼쳐진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메타버스는 화두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메타버스는 정확히 뭘까? 주변에 물어봐도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쳐서 만든 용어다.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경제, 사회, 문화 활동들을 가상 세계 안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상 세계 안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아바타에 자신이 되고 싶었던 인격을 부여해서 현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버스라는 말의 기원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사용됐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오아시스라 불리는 가상 세계를 그린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이 개봉한 이후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이요, 영화 속의 모습이다. 메타버스가 그 단계까지 현실에 적용되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기술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마디로 현실 속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 단계요, 진화 중이란 뜻이다.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이유다. 불교계에서도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찰을 찾는 신도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찰 활동을 메타버스로 재개시키기 위한 갈망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불교계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메타버스가 그저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듯 가상의 공간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하게 구현되는 정도로만 이해하기엔 확실히 뭔가 아쉽다. 메타버스의 핵심 이론은 바로 불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전부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 혹은 허상이라고 설하고 있다. 반야심경의 오운계공은 오운과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인식되는 것들을 전부 실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이 감각되고 지각되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 뇌가 인지에 사용하는 것은 자아와 대상 사이에서 소통되는 데이터, 즉 신호일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씩 꿈속에서 가위 눌림에 식은땀을 흘리거나 잠꼬대를 하는 것도 뇌가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똑같은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된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대승불교의 핵심인 반야심경의 첫 구절 조견 오운계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불교 교리 위에 건설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출현은 단편적이지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상국, 바로 불국토 사상이 실현되는 시발점으로 나는 보고 싶다.
한편 메타버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속속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미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했다. 서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 메타버스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게 되느냐에 따라 가까운 미래, 메타버스의 모습과 자신이 선택하게 될 아바타의 모습 역시 사뭇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메타버스가 그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그것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 아닌가. 그 안에 어떤 정신세계를 불어넣느냐에 따라 또다시 메타버스는 수천, 수만 가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적재산권, 초상권 문제에서 신종 사기, 아이템 절도 등 각종 사이버 범죄, 그리고 가상세계에 빠져 사는 메타페인 등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요즘 NFT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다. NFT가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역시 정신적인 것에 있다. 장주가 어느 날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꽃들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니다가 깨어보니 자기는 분명 장주가 되어 있었다. 이는 대체 장주인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듯이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무라의 구별이 없는 만물일체의 절대 경지에서 보면 장주도 나비도 꿈도 현실도 구별이 없다지만 자칫 공부와 수행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와 자기 도취와 자기 중심성의 성격이 굳어져 부적응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등 여러 가지 정신 장애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들을 무한 생산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지는 감히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것이 있다.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찰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스님 아바타가 불법의 전도사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메타버스는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진정한 불국토가 될 수도 아니면 사바세계 아래 영겁을 끊임없이 고통받는 무간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장스님이 화엄경에 설해진 문수보살의 영장 5대산을 신라에 설정함으로써 불교 인연의 국토임을 선명하였듯이 불교계는 하루빨리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메타버스 안에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사찰을 기획하고 그 안에서 불법을 어떠한 형식으로 포교할 것인지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성과에 따라 불교는 메타버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비로자나 불과 큰 연꽃 속에
일체의 국토와 사물을 간직한 연화장의 세계, 불국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